안녕하세요, 디어스입니다. 오늘은 기초 제품들 4가지와 클렌저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열심히 떠들고 녹화했던 게 한 가지 제품이 누락돼가지고 그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그거 포함해서 오늘 이렇게 기초 제품들 4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누락됐던, 정말 그때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설명했던 그 한 가지, 바로 그게 이 아이입니다. 아토팜 판테놀 크림 고보습 진정 크림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열심히 얘기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도록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제품은. 근데 그때만큼 열심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판테놀은 피부 장벽을 정말 튼튼하게 해준다고 유명하죠. 저는 특히나 너무 예민한 데다가 피부가 너무 얇은 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 영상에서 주구장창 얘기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피부가 너무 얇은 편이라서 외부 자극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항상 장벽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지냈던 게 벌써 1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고등학생 때부터 피부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피부 관리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홈케어가 중요하고 그만큼 화장품을 알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거는 막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어요. 근데 바를 때마다 뭔가 약품을 바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피부를 기초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의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피부과 가서 압출하는 날 붉은 자국이 막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4, 5일은 가거든요, 최소. 진짜 그것도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잘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정도로 피부가 얇고 많이 민감한 타입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은 이 제품을 정말 오래 바르고 나니까 5일 걸렸던 저의 장벽에 대한 그 피부 재생이, 장벽이 튼튼해져서인지 이틀로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그래서 압출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요새는 피부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감성 피부분들한테는 장벽을 키우는 것, 그거를 먼저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관리해서 피부 장벽을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크림은요, 이것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수분크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크림은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나서 들고 왔어요. 이 아이입니다. 예쁜 얼굴 고보습 수분크림. 우선 이름이 참 예쁜 얼굴이라 해서 정말 이걸 바르면 예쁘게 되려나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바르곤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아이는 히알루론산 100mg 함유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이 가뭄처럼
2주 동안이나 텄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을 하면 들뜸은 물론이고 생얼에서도 이렇게 각질이 아니라 터서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현상을 2주 동안 겪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우울해서 화장을 하고 다녀도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피부과도 가고 치료도 해보고 했는데, 뭐 피부과에서는 LDM도 추천해 주시고 스킨 재생 부스터 보톡스 같은 부스터류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뭐 그때 당시에도 엑소좀도 해보고 주베록도 해봤어요. 그게 재생에 너무 좋다고 해서. 그런데 정말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이고 다시 그렇게 피부가 다 일어나고 벗겨지고 마치 상처가 난 피부처럼 그렇게 거의 한 달? 그렇게 지냈어요, 다시. 그때 너무 우울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만났지 뭐예요? 많이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고 저 또 성격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구입해서 다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거릴 건 거르고, 이건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싶으면 평생 쓰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써봤어요. 어떤 효과일까? 정말 이게 수분이 이렇게 많다고 써있는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랐는데 너무 차도가 좋은 거예요. 이 제형도 아주 매끈매끈하면서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제형에, 뭐랄까, 한 2주 정도 쓰니까 그 가뭄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피부과를 가는 것보다 이렇게까지 좋은 크림들이 이 세상에 많구나 라고 정말 깨달았던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매일 저는 이 크림도 팩하듯이 얹어놓고 잡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제품들 중에 하나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제품과 이 제품을 믹스해서 같이 팩처럼 쫙 올려놓고 자는 편이에요. 이 제품도 흡수가 바로 돼서 베개에 묻지 않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재생크림입니다. 이미 말을 해버렸네요. 재생크림. 재생크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있으시죠, 여러분? 재생크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생크림. 뭘까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라로시포제 시카플라스트 B5. 이 제품은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제가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아주 이게 꾸덕하게 발리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정말 뭐랄까, 이불 덮어준 것 같은 그런 겨울 이불, 그것도 거위털 그런 이불 덮어준 것 같은 아주 든든한, 뭔가 나의 피부가 한 3-4겹이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제형이에요. 이거는 바르고 나면 항상 만족을 하는 그런 크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재생크림을 한 가지만 바르진 또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제가 진짜 너무 피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할 땐 이 아이를 첫 번째로 픽해서 사용한답니다. 진짜 더 말해 뭐해. 진짜 그만큼 믿고 쓰는 라로시포제 사랑합니다. 자, 평생 출시해주세요.
자, 벌써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왔네요. 이 제품은 따라라 이름이 좀 어려워요. 디오디너리 나이아산 아마이드 10%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살짝 절었는데 디오디너리입니다. 우선 이 크림은 크림이 아니에요. 이건 앰플 타입이고요. 수부지 타입에게 가장 적절한 앰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무려 10% 고함량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연이라고 쓰여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 징크라고 써있는데 이게 바로 아연을 뜻합니다. 징크가 1%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과 그리고 피지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함량이기 때문에 피부결이 너무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곤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만족했던 건 이 아이한테 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앰플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의 스포이드로 된 스타일이 많긴 하죠. 그치만 이 아이는 되게 짱짱한 스포이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프레스 해주시면 정말 스포이드 길이가 이만하면 거의 반 이상은 한번 쫙 빨아당깁니다. 정말 그게 저는 마음에 들고요. 한번 쫙 빨아들여주고 그리고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얼굴에 앰플을 짤 수 있음에 저는 너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이게 스포이드로 흡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프레스만 해도 전 얼굴에 전체에다가 바를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 조절도 쉽고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손을 저는 아무리 씻었어도 안 보이는 세균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포이드 형태를 전 무지 좋아합니다. 이 스포이드 형태의 화장품들을 저는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스포이드의 편안함을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제품은 클렌징 로션이에요. 왜 갑자기 기초 제품들만 설명하다가 클렌징 로션을 가져왔냐 하면 가장 저자극인 저의 모든 화장품 중에 가장 저자극인 화장품을 한번 꼽자 하면 전 이 클렌징 로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극 중에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크림도 아니고 앰플도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바로 뉴트로지나 딥클린 클렌징 로션입니다. 저는 클렌징이 가장 자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렌징을 가장 신경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림 타입이었으면 좋겠고 또 묽은 제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클렌징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이 서칭도 해보고 많이 구매를 해봐서 사용을 해본 게 클렌징 용품만 거의 한 30가지 될 것 같은데요. 클렌징 오일은 너무 자극이 돼서 민감성 피부에 맞지 않았고 크림은 또 너무 이제 피지 분비가 너무 활발하게 돼서 조금 저에게 맞지 않았고 그리고 클렌징 워터는 너무너무 산뜻하고 좋은데 이게 화장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그래서 제가 대체품으로 발견을 한 게 로션 제형이에요.
정말 좀 특이하죠. 로션 제형이라서 뭐랄까 진짜 로션을 제가 얼굴에 바르기 위해서 짜는 펌핑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그냥 얼굴에 클렌징을 하고 그리고 그냥 퍼프로 닦아내면 클렌징도 너무 잘 되고 수분도 채워지고 그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편해요. 피부가 편하다고 느껴지고 클렌징 후에 보통 당김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당김조차도 없어서 아마 저는 클렌징 용품은 이걸 평생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저자극이다 보니 이게 정말 깨끗하게 화장이 지워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렌징 워터보다는 확연하게 지워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자극이냐 vs 딥 클렌징이냐 이걸 두고 본인이 선호하시는 그쪽의 형태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유튜브였는데요. 기초 제품들을 이것저것 다 가져와 봤는데 만족하셨는지요? 아무래도 기초 제품들은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효능이 있다.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이런 제품들은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구나. 라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저의 유튜브를 앞으로 계속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번엔 제가 세안하고 이런 좋은 크림들을 바른 후 항상 사용하는 디바이스들, 홈케어 디바이스들 여러 가지를 한번 들고 와서 설명 그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